6월 8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 곧바로 추진을 했죠. 그러니까 대법관 정원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을 지금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정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부터 소위 방탄입법이라고 부르죠. 이걸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재명의 방탄입법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법관 정원법입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 이걸 통해서 대법원을 압박을 하겠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까 진행되던 재판은 중단한다라고 하는 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선거법을 거짓말 2가지 한 것,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거의 없애는 것, 이 개정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추진을 하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에는 정청래가 있고 지금 원내대표는 이 박찬대가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찬대는 현재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이후에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서 이제 전당대회 8월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경쟁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부터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방탄입법을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정권 초반부터 이렇게 방탄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지금 여러 의견을 듣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어제 박찬대가 밝힌 것입니다. 정청래는 좀 서두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 해당 법사위원장으로서 좀 서두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 이 법사위 법률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날부로 바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스톱을 하고 좀 기다려보자, 좀 숙려 기간을 갖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좀 서두르는 입장이고 박찬대도 서두르다가 이렇게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모두 이재명의 지시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이걸 뭐 추진할 수도 없고 또 추진하지 않는다, 속도 조절을 할 그런 결정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권 경쟁까지 걸려서 민주당이 대선 기간 때부터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뭐 이재명이 각종 어제는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집권 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서두르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재명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오는 18일 열리게 될 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그대로 현재로는 진행이 됩니다. 다른 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재명은 이게 대통령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처리하라라고 하는 그 개딸들의 요구, 이재명의 요구죠. 그래서 대선 때부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탄입법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법원 겁박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부터 이 대법관 압박, 방탄입법을 시작한 겁니다. 나머지 선거법과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개딸들의 요구에 이재명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자기 재판을 모두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대법원도 겁박을 통해서 대법원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데 이제 법사위 위원장으로는 정청래가 있고 이 원내대표로는 박찬대가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두 사람이 당권 경쟁이 붙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그래서 이게 가속화된 겁니다. 더.
서로 지금 개딸들 앞에서 이재명 앞에서 충성심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보고에 자기가 더 앞장서겠다. 이러다가 이제 제동을 걸은 것입니다. 이재명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이거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서두르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여론이 좋지 않다. 집권 초부터 이렇게 방탄 입법을 하는 여론이 굉장히 나쁘게 흐르고 있다. 방탄에만 매몰되어 있구나. 아닙니다. 조희대의 반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지키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2차례 이재명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장에서도 만났고 이재명이 취임 선서를 하는 장소에서도 만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아침 출근길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이건 국가의 100년 대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공론의 장도 한번 만들지 않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이렇게 서두르는가?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국회에 분명히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서두를 일이 아닌 것이 이게 지금 대법관을 정원하는 부분은 소위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 신설하는 것, 이게 10년 된 이 소위 대법원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걸 미적거려 왔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뭐 정권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법률 서비스, 많은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이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고법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10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 전체로 의견을 해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인데 왜 갑자기 이재명 민주당이 이렇게 대법관 증원법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게 이 시기나 내용에 있어서 전혀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뜨끔했던 것이죠.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이 법조인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희대의 반격에 이재명이 뜨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스톱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톱이 되느냐? 스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저 당장 선거법 위반 저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방탄 입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박찬대가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이재명과 개딸들 앞에 자기들의 충성심을 보여야 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이거 대법원 정도는 썰어버릴 수 있다. 방탄 입법 얼마든지 만들어서 지금 이 재판 없애버릴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두 사람에게 일단 속도 조절을 명령을 한 것이죠. 명령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청래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재판 중단법 이건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찬대는 좀 기다려보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 이재명이 지금 대선 지났는데 국민 여론 보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격탄, 반격이었던 겁니다. 지금 전체 전국의 3,300명 판사들이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건 저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 이 대법원 구조 전체를 개혁을 하고 소위 10년 동안 논의해오던 이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지금 전부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상고법원을 통해서 많이 처리를 하고 이렇게 업무를 좀 분산하고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대법관이 몇 명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논의해야 될 건데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른다.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 이재명 자기 방탄을 위해서 지금 완전히 사법부, 우리 사법 체계를 지금 허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당장 자기 재판이 지금 오는 18일, 오는 22일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위정교사 재판도 곧 잡히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격탄이 있었고
지금 대법원에서 거의 반대하고 있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다.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 지금 판사들이 모두 이재명이 지금 자기 방탄을 위해서 지금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한다.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 자기가 지시해서 이렇게 정청래와 박찬대가 추진을 했지만 자기 손으로 이걸 스톱을 시키고 속도 조절을 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재명 자기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 입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을 계속 협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결정적인 자업자득인 것이죠. 이게 자충수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조희대에게 이렇게 반격을 당하고서도 계속 이재명의 오는 18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입니다. 저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이걸 재판을 중단하기를 결정해 줘야 한다. 그걸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지난달 이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각급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이 되느냐?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조희대의 기가 막힌, 이 대법원의 기가 막힌 판단이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굳이 이걸 다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재판 사법부 독립입니다.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각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면 될 일이다. 진행을 하는 재판부도 있을 테고 진행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정을 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입니다. 이건 유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해서 유죄로 다시 대법원에 올려라 라고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재판을 계속하라라는 이야기죠.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미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지금 재판을 하라는 거거든요. 고등법원이나 1심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다른 결정이 없는데 이미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재판 중단법을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민주당이 이 곧바로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18일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재판도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현재로는 변경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연기가 됐을 뿐입니다. 이재명은 아마 재판정에 나가지 못할 겁니다.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이재명이 참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는 15일 출국을 합니다. 이재명은 또 이 이유를 들어서 이 재판에는 출석을 하지 못할 겁니다. 고등법원의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강력한 반발이 조희대의 직격탄이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방탄 입법을 하게 되면 전국의 판사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 중단법을 입법을 해도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이고 위헌 논란이 계속 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 법률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가장 빨리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앞으로 2, 3개월 내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아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은 잘못 건드렸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잘못 건드렸다. 입법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깔아뭉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소위 쫄병들인 박찬대나 이 정청래가 경쟁하듯이 지금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서두르다가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자기가 서두르라고 지시를 하고 자기가 제동을 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 선거법 위반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재판을 계속하라라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일선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을 계속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전체를 지켜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딱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재명의 특히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걸로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끝이 여기에서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6월 8일 오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